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소유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 넘게 급증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년 6개월 전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해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12억 원가량 더 거둬들이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KB하나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주가 주도해온 국내 증시의 주도권을 섬유나 의류 등의 내수주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속에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내수주의 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을 확정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종목 중 13종목이 교체되며 종목 교체 결과 기술주의 비중이 1.7%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6포인트 하락한 2537.15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90포인트, 2.04% 상승한 796.80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시험 날이었습니다. 장시장이 1시간 늦게 그리고 1시간 늦게 끝났는데요.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796.81선을 터치를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2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런 현상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이라고 꼭 기재를 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정웅 대표님의 녹화 방송, 인터넷 방송을 녹화 보기로 다시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시간이 되시지 않으셔서 이후에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녹화 기능 다시 추가가 됐으니까요. 녹화 보기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도 함께 해주실 분이시죠. 주식투자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수능시험 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눈이 좀 날렸는데 대표님 눈 좀 보셨나요? 네, 창밖에 눈이 내리는 걸 봤습니다. 봐서 내일은 꼭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사실 제가 외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저는 거의 외출을 장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외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하고 끝나고 나서 잠깐 쉬고 분석하고 또 이 방송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차에 좀 눈이 많이 쌓여서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 뭐 평촌님, 대표님, 평택촌놈 이렇게 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 이름이 정자, 오자, 영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50이라고 그냥 치세요. 그냥. 그럼 빠를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치기 어려우시면 숫자로 50 이렇게 치시고 그냥 내용 쫙 해주시면
저한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이제 그렇게 맞게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12월엔 당연히 없고요. 내년에는 기약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이제 와서 이제 밝히는 거지만 저는 무료 방송을 많이 하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주식 전문가를 2, 3년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18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무료 방송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 가지 좀 더 복합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울경제 TV랑 이렇게 의논해서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니까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샘플러스 한번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평택촌놈 또는 평촌님 너무 문자가 길기 때문에 숫자로 502를 꼭 그렇게 적어주시면 대표님이 또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대표님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앞서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내림세로 계속해서 이어갔고 코스닥은 2%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는 양호한 흐름, 종목은 광풍지속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지수에 대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코스닥 지수는 하루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서 오늘 다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어제장도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지수한 양호한 흐름 그리고 종목은 광풍지수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황 부분에서 제가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줄어들더라도 중요한 걸 더 많이 전달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결벽증 환자나 로봇도 아니고 딱딱딱 시간 맞추는 것도 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 부분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수는 양호한 흐름, 종목은 광풍지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잘 버틴다, 잘 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광풍지속, 넓을 광자, 풍성할 풍자, 넓고 풍성하게 오늘 시세 분출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8월에 만약에 코스닥이 안 올라가면 11월에 올라간다. 정말 지금 11월 하순인데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맞죠? 다 이유가 있어요. 차트 보고 절대 아닙니다. 수급 보고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시적인 거, 그 다음에 단기적인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솔직히 오늘은 코스피는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코스닥이 중요하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바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놀랍습니다. 10월 말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퍼센트로 약 15% 상승했습니다. 15%.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달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이번 달이 약 일주일,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5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포함해서 다음 주 월화수목 그럼 5일이나 남았어요. 근데 15%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5% 감이 안 오죠? 코스피로 환산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라고 가정해 보세요. 2,000포인트에서 한 달이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약 한 3주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 300포인트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등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그러니까 1개월에 그렇게 해도 대단한데 3주 조금 더 지났는데 코스피로 환산하면 2,000포인트가 2,300이 된 거예요. 약 15%니까. 무지막지한 상승이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8월 구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8월에 여기서 잘하면은 광풍이 한번 올 수 있다. 근데 안 오면 9월, 10월 넘어갔다가 11월에 올 것이다. 근데 11월에 정말 광풍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단기, 중기 시황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원래 저의 예상은 12월 좋다가 1월이 나쁠 것이다. 이미 계산을 했었어요. 놀랍게도 그거를 이미 저는 여름에 다 계산했어요. 저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는 해설 안 해요. 왜냐하면 해설할 것 같으면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주식 전문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실력 쌓으려고 그런 겁니다.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뭔가 예측해서 실력을 쌓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어쨌든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면서 누구 한 명한테 도움 줘도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한테 도움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근데 최근에 국제 정세라든가 흐름이 약간 묘하게 돌아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시진핑이 보낸 특사를 김정은이 만나지 않았고요.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그냥 지정해버렸어요. 네, 9년 만에. 어쨌든 상황이 지금 다시 급박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라든가 현재 어떤 기술적인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의 어떤 그 수준, 시장 전체의 어떤 그 열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딱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한 결과 11, 12월 갔다가 1월이 아니라 12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월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은요, 역대 최고가가 2,920선이었어요. 엄청나게 높죠? 뭐 지금도 뭐 역대 최고가에서는 뭐 한참 못 미치는데, 제가 이미 약 3주 전에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이 1000포인트는 무조건 넘을 겁니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밤 무료 방송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좀 더 미리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은 무조건 넘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걸 3주 전에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죠. 다만, 추세적으로는 1000원 넘어간다는 건 확실해요. 이건 그러니까 뭐 내년에 넘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에 1000원 확실히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1000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봉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1000 넘어간다고 그럼 지금 무조건 매수해서 홀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 코스닥은 이게 속성이 급등락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진짜 잡았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이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몇 달 지나서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한들 시간 낭비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경제TV랑 준비한 게 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샘플러스 공지사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내역 공개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녹십자 랩셀입니다. 오늘 유일한 신규 매수 종목이에요. 유일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천주 많지 않아요. 하루에 많아봤자 3개. 어떤 날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압축해서 전달하고 적중해야만 진정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루에 10개, 20개 추천해서 적중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난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단타로 들어갔거든요. 4만 원의 매수 후에 최대 플러스 40%까지 수익기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거를 단타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해드렸었냐. 제가 41,200원일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4만 원을 한 번에 뗄 겁니다. 그때 잡으면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39,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만 원이 다 잡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론적으로 무려 40%까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4만 원에 40%가 56,000원이잖아요. 56,000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오늘 하루에. 제 얘기는 100% 사실입니다. 네, 저는 방송 출연하면서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추천주 이거 하나였고요. 오늘 저점 대비 고점이 4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일요일 밤 무료 방송 없애고 또 평일 방송도 줄이려고 그러냐면 저는 이 무료 방송하거나 방송 출연이 너무 많으면 컨디션이 좀 떨어져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 자신이 안다는 거죠. 경력이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더 좋게 하려고 한 거고요. 실제로 저는 오늘 한 종목 추천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삼화전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자, 11월
20일 월요일 방송, 그 다음에 11월 20일 어제 방송 다시 보기 꼭 한번 보세요. 삼화전자 얘기했거든요. 매수가 대비 오늘 최고점 50% 달성했습니다. 역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분명히 16일에 추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추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플러스 50%가 평가액 최대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추천한 건데 딱 2종목밖에 추천 안 했어요. 네, 저는 성격이 좀 깔끔해갖고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해요. 분석은 복잡하게 하는데 뭐 이렇게 추천주를 줄 때 저는 마치 그 작품을 뽑아내듯이 그런 마인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전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시황하고 이 종목 말씀드리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시황은 단기적으로는 조심하고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코스닥 조정받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베팅 금액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되 여러분들이 실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장세고, 또 제가 상당히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전달한 내용 100% 사실이고요. 단 1%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단기 중기를 다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중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단기 단타를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주식 투자해서 죽을 때까지 지수 상승하고 종목 올라가면 그럴 필요 없어요. 중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큰 조정 받기도 하고 대세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중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려요. 그래서 장 좋을 때 개인들이 벌었다가 왜 엄청나게 손실을 보느냐? 시황도 못 보지만 단기나 단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교육 훈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온라인 교육. 일단 올해 마지막이고요. 내년에 언젠가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제가 아마도 거의 진짜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제가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은 12월 9일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장중에 저는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도 나고 배움도 드릴 수 있는, 왜?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그게 필요한가? 간단해요. 가장 핵심이 뭐냐? 자생력 기르는 거예요. 저한테 잘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홀로 판단하셔서 잘해보시라는 거죠. 왜? 저는 이 주식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벌써 18년째 하는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의도, 목적이 있어서 이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우 전문가들처럼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양심적으로 했고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바닥에서 활동할 때 꼭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오늘 코스닥 탄력이 좋았지만 이후 조정 시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전망까지 함께 더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교육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론 교육은 11월 26일 온라인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12월 9일은 오프라인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로도 이 강의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침 시간과 오후 6시까지 1577-7451 로 전화하셔도 저희가 문의사항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이 50이 대해서 번호 적어주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빠르게 또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50이 꼭 기재하시고 샵 008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이야기 계속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이제 하락 전환했는데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10월 하순에 뭐라 그랬죠?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렇게 배팅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일단 비중을 더 크게 실으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닥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지수 보는 건 그 시황입니다. 시황 다음이 흐름이에요. 흐름이라는 얘기 자체도 생소하죠? 시황은 지수를 보는 걸 시황 말하는 거고요. 흐름은 업종이나 테마,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종목군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코스닥에 투자하시고 중소형주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재미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별 볼 일 없고요. 지금 코스피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실속이 없다는 거죠. 증권들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던지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조정받으면 또 내려가요. 왜냐면 어차피 증권들은 현재 주도 업종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업종을 비롯한 전반적 상승으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락을 보면 오늘 플러스 5% 이상이 무려 126종목, 마이너스 5% 이하가 10종목. 그러니까 무려 1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풍성하다 그런 거예요. 풍성.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광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넓을 광자에 풍성할 풍자. 그러니까 넓고 풍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뭐 예를 들어 하루에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무더기 하락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에 상당히 취약한 게 그 코스닥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코스닥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아도 조금 내려가면은 종목 장세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돈 벌 기회가 지금 좋으니까 적극 참여해달라. 그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또 이 말씀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2개월 매매하는 것보다 2개월 매매하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10번 매매하는 것보다 2번 매매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과 투자 횟수가 수익률과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10월에 그랬잖아요. 11월에는 여러분들 기대해도 된다. 지금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월말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살짝 피했다가 또 다시 제가 이 사인을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5천 했다면 지금은 2,500으로 하세요. 지금은 1억으로 하세요. 자, 이 사인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넣었다 뺐다 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들은 못 견뎌요. 100% 안 쓰면 견디지 못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과 코스닥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5% 이상의 종목이 126종목이나 된다는 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는 시간이시기도 한데요. 자,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코스닥 그리고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하락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제약업종만 아니라면 지수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제약업종을 들어가는 이거는 아니에요. 가정상 이거는 아니에요. 제약업종은 조정 받으면 들어가고 조정 안 받으면 다른 거 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만 집중해도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는 제약업종만 아니라면 지수 무시하셔도 좋다. 종목에만 집중해야 하는 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종목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메르츠 종금증권 올라왔네요. 국내 7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만도입니다. 자율주행차 수혜 기대감에 장 초반의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5%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메르츠 종금증권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국내 7번째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라는 이슈인데, 자, 오늘 이 소식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올라왔고요. 4,935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대표님, 일단 메르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여름에 5,450원대에서 다시 4,000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증권주 반등과 호재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유자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어차피 아직은 증권주는 주도 업종이 아니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미래세대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주실 때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런 금융업, 증권업에 관심이 쏠리지만은 지금 현재 좀 공략할 업종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메르츠 종금증권은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메르츠 종금증권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만도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만도는요, 오늘 0.15% 상승하면서 32만 4천 원 마감이 됐는데 직전 고점이 33만 4천 원까지 좀 가까워진 흐름입니다. 대표님, 만도도 상당히 고점에서 움직이네요. 네, 말 그대로 수의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공시, 실적 공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겁니다. 막연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올라갈 만큼 갔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내일 단기적으로 매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도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 현재 부근에서는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선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또 하락 쪽으로 또 베팅에 대해서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야 공시 분석 메르츠 종금증권과 만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ING생명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ING생명입니다. ING생명 흐름이 우상향하면서 각도가 거의 45도 각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52,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11월 17일 최고가는 53,300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ING생명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네. ING생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보유를 지속하시고요. 현재 보험주 문제 없고요. 또 뭐 어차피 금리 인상이 좀 코앞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고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도 확실해요. 그래서 보유자는 보유를 좀 더 지속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매수가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보면 제가 약간 약이 올라요. 왜 그러냐면 지난 5월에 제가 이걸 31,000원에 매수 사인 냈었어요. 냈다가 너무 느리니까 약간 수익 내고 그냥 정리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왜 그랬었냐면은 지수가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중기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단기가 맞는데 그렇다면 단기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61선까지는 보셔야 돼요.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는 단기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NG생명 보험업종 관련된 종목이죠. 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보유 지속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의 재료가 이 종목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 ING생명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브 시스터즈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대브 시스터즈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정말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다가 오늘 6% 넘게 7% 가까이 올라오면서 13,3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는데요. 대표님, 대브 시스터즈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의 경우 이제 중기 보유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2, 3주 전에 매수했든 아니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든 그러니까 평가이기든 평가손이든 중기 보유해도 무난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이해 분할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제가 차트를 말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차트 엄청 잘 봐요. 근데 차트를 너무 많이 하면 하수라는 게 이 바닥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차트 얘기 창피하니까 하지 말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어느 분야든 그 그레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차트를 못 보지 않겠죠. 차트를 보니까 단타 종목도 딱딱 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차트예요. 그래서 사실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나 수급보다 차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팁 하나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량주일수록 차트는 좀 무시하는 게 좋고요. 개별주일수록 차트는 더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은 우량주들은 차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보는 게 아닌데 이 종목은 뭐 개별주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여기서 좀 출렁거려도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들은 조정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건 반대하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뭐 어차피 한 번은 조정 받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분명히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잘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이브시스터즈 현재 중기 보유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 미보유자는 조정 시 2회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이시고요. 보유자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닥에서 반도체 저평가 중소형주 집중 분할 매수해보자.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요, 코스닥 신규 상장주 순환 상승 가능한 종목군을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일단 업종에서는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집중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제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 다시 봐야 하나요? 뉴스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환율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조선은 뭐, 안 그래도 좀 그런데, 환율 때문에 더 타격을 받죠. 근데 뭐, 역시 IT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코스닥의 반도체 저평가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IT 대기업의 그 부품업체들이에요. 일단 뭐 그렇게까지 환율에 그렇게 영향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갈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여름에 제가 강연회 때 언급했던 건데 결국은 갔잖아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지 않은 코스닥 반도체 저평가 종목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분할매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히 코스닥 조정받을 때 오히려 여기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테마는 최근에 코스닥 신규 상장주 순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나와요. 그래서 뭐 S&P 월드, 뭐 젠코, 뭐 영화테크 또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 약간 좀 운도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장세가 좋을 때 태어난 신규주들은 덕을 봐요. 근데 장세가 나쁠 때 예를 들어서 폭락장에서 태어난 신규주는 어떨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분명히 그 심리는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지 못한 신규주들은 분명히 시세 분출이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 공략 업종에서 코스닥 반도체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 안에서도 신규 상장주 순환 상승 가능한 종목군에 집중하자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대표님에게 또 50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는 평택촌놈 또는 평촌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지금 574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신라젠 매수가 14만 5천 원의 비중 100%입니다. 욕심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상담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라젠은 12만 4,3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신라젠 계속해서 좀 상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손실 구간이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 상담 신청하실 때 무조건 502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해주시면 제가 우선 채택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욕심을 낸 것도 맞고 무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결과를 떠나서 절반 매도 후에 절반만 보유하셨다가 재질문하세요. 무슨 얘기냐? 일단 절반은 정리하세요. 일단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했다가 올라가면 또 고점 매도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내려가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교육 훈련이 필요한 분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100%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결과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도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박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도 도박이고 여기서도 도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앞선 도박자들은 운이 좋았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도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신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단기에 큰 조정 받거나 대사라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벌었던 거 다 반납합니다.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손실을 봐요. 그리고 저는 경력이 워낙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접해봤고 저 자신도 올해 이제 29년째 투자 경력인데 저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17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아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별로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는 계속해서 전달해드려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신라젠에 대해서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요. 반절의 비중을 덜어내시고 50%의 비중 가지고 좀 이끌어 가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보유하시면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흐름에 따라서 재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 445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요, 오늘 37,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매수가 근처이기도 하시면서 수익 구간에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절 5%, 수익 10% 단기 매매로 끝내시기 바라겠고요. 추격 매수 습관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역시 이제 과정상 비합리적이죠.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잘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락 추세의 종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61선이 120선 이탈했을 때요. 하락 추세가 시작됐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 추세 구간의 종목은 5일선, 21선 탈 때 단기 매매하라고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앞으로도 이 방송을 통해서 내년 또 언젠가 강연회 하죠. 그때 또 여러 가지 또 자료 갖고 이제 만들어 드릴 텐데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웃기는 얘기 하자면은 그거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일본에 쏜다는 가정에 지금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한국은 안 하는데 왜 그러냐? 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좋은 습관 들여서 안 좋을 때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큰 조정 나오거나 대세하락이 또 언젠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은 정말 주식투자 ABC를 몰라요. 관리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초짜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종목 발견합니까? 이걸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식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가져가나 이런 걸 배운 다음에 이것저것 강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차트나 보고 어디 검색기 돌려갖고 종목 찾고 그러면 될 것 같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 찾아서 떼돈 볼 것 같으면 수학자하고 프로그램하고
둘이 합쳐갖고 뭐 하나 만들면 아마 재벌될걸요? 근데 재벌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IQ 200이라고 하는 이 격언이 있거든요. 제가 초보자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사고가 좀 복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매매해야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시간 동안 교육을 계속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좀 아쉬운 의견은 또 추경 매수에 대한 그런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라, 지양하시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79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글로벌 텍스프리 매수가 1,635원에 비중 60%입니다. 전반적인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흐름 확인해 보죠. 오늘은 1,6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어떻게 전반적인 진단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적정주가 300원짜리예요. 한 5.5배고요. 올해 4,000원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13배까지 고평가됐다가 지금 이제 급락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데 그냥 단기 매매 정도가 좋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매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단기 매매로 재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신데요. 손절은 10% 또는 수익권도 역시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셨는데 단기 접근으로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전반적인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 4477님 보내신 문자고요. 유닛 테스트를 매수가 1,7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닛 테스트는요, 12,350원에 마감이 되면서 오늘 약보합권 마감이 됐지만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대표님 유닛 테스트 이제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아래 걸리는 대로 매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밀리면 플러스 10%, 좀 더 가면 플러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전형적인 예측 매수 스타일을 하신 거예요. 운도 좋았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대응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거의 목표가 20%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일단 뭐 목표가 10% 또는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5941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평촌님, 게임빌 매수가 63,787원에 비중 20%인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 시기 여쭤보셨습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올라왔네요. 81,300원까지 올라와준 흐름인데 6만원대 초반대예요. 대표님 좀 그 다중 매물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재가 전후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겨울에 또 그 연초에 게임주가 좋은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1년 내내 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름보다는 겨울 이럴 때가 더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게임주 잡을 거 많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이 정도쯤에서 정리하시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임 종목도 이런 계절적 성수기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빌에 대해서 현재 수익 구간이신지 현재가 전후로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매도 시기 궁금해 하셨는데 현재가에서 좀 목표가를 좀 바라보시라라는 말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3368님 보내신 문자고요. 평촌님, 해성옵틱스 매수가 6,420원, 비중 23%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해성옵틱스 4,870원인데 1%가 조금 넘게 빠졌네요. 일단 매수가 보니까 지금 시점보다는 꽤 높은 시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형적인 고점 매수에다가 손절가를 엄수하지 않으셨어요. 손절가 10% 엄수 안 하면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무슨 얘기냐? 본전까지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10%라도 되면 그때 매도하시고
다른 거 갈아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뭐 어떤 그 모멘텀도 메리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절을 놓치시고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기 보유가 됩니다. 일단 해성 옵틱스 마이너스 10% 손절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정리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91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수고하십니다. 나무가를 매수가 34,725원에 비중 37%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의 흐름은 23,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폭이 좀 크시네요. 네, 대표님 오늘 2% 좀 넘게 올라왔어도 지금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34,725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평균 단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4,000원대가 그 호가 단위가 25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37%라면 이분은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추가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왜냐하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뭐 기다리다 보면 올 수 있겠죠. 다만 논리적인 매수 기준가가 없는 그런 어떤 추가 매수였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균가가 여기에요. 여기면 분명히 이분은 대략 이쯤에서 나눠서 매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이 종목을 1차 매수했을 때도 이거는 단기 또는 관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선정한 거죠. 그러니까 차트도 볼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이런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 지금은 어떤 업종, 어떤 테마에 접근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들어가신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기다리면은 뭐 본전은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좀 평단가 좀 낮추신 것 같은데 고점 매수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실적 중기 보유와 논리적 이런 기준에 조금 더 기준을 더욱더 삼으시고 다음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살펴볼게요. 8223님 보내신 문자고요. 평촌님 늘 감사해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4,500원 비중 16% 진단 부탁드려요. 문자 주셨네요. 자, 현대제철은 오늘 55,600원 마감이 됐는데요. 2% 가까이 올라왔네요. 네, 마지막은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의 상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철강금속은 사실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은 저평가가 된 것도 맞고요.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다만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 달 됐나요? 나는 분명히 괜찮은 남자 여자야. 근데 나보다 괜찮은 남자 여자랑 같이 미팅 나가면 내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나빠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원리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종이나 테마 볼 때 분명히 이건 좋아. 근데 안 가. 주도 업종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강금속은 돈이 몰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빠졌을 때 단기 매매 잠깐 하고 아니면 관망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현대제철 이 철강업종에 대한 부분을 일단 최근 주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외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10%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내일장도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대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 마지막 일정으로 대표님 좀 잡아두셨는데요. 주중에 못다한 이야기 주말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통해서 대표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